안녕하세요. 조윤미의 소비자 세상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분이 궁금해하셨을 만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햄버거 패드를 먹고 출혈성 유돌증에 걸려서 굉장히 심한 상태로 빠지면서 맥도날드를 상대로 한 소송과 여러 고발전이 있었는데, 사실 사건이 생긴 당시에는 이런저런 관심을 갖고 있다가 현재 어떻게 됐는지, 그 끝은 도대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오늘 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소비자 편에서 소비자를 위한 소송에 같이 해주셨던 황다연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 있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우선 전체 이 사건이 개요라 그럴까요? 예, 잘 모르시는 분도 혹시 계실 수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016년 9월 25일에 그 아이가 4살짜리 그때 만 4세 아이가 그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세트라는 햄버거가 있어요. 그 세트에는 장난감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거기 있는 장난감 보고 저거 사줘 해서 그때 그날 마침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데리고 가셔서 그거를 이제 벼르다가 사주셨고, 이제 아이가 이제 팔짝팔짝 뛰어놀고 매장에서 그걸 한 개를 다 먹고 집에 갔는데, 그날 저녁부터 이제 속이 뭐 배가 안 예쁘다, 배가 안 예뻐 이렇게 아이 표현으로, 그리고 저녁을 안 먹고 잠들었는데 그날 이제 밤 11시쯤에 봤더니 아이가 11시 반쯤에 설사를 한 상태로 자고 있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날부터 하루에 서너 번씩 토하고 설사하고, 그리고 이제 9월 25일에 먹었는데 27일 날부터 이제 25, 26, 27일 3일째 되는 날이죠. 그때부터 점액성 혈변, 그러니까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설사를 하다가 이제 피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대학병원으로 이제 데리고 가셨고, 거기서 이제 진료를 받는데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아이가 점점 이제 땡땡하게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프고 설사라고 못 먹는데 오히려 몸무게는 증가하고, 이게 콩팥을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이 된 음식을 먹고 요독증에 걸리면 요독증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붓는 거 같은. 그러니까 장출혈성 대장균이라는 게 몸에 들어오면 그 균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독소를 내뿜는데, 그 독소가 이제 혈관을 타고 몸을 돌아다니다가 이 독소가 이제 부착할 수 있는 기관에 오면은 그 기관을 부착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용체가 있는 기관이 신장, 뇌, 눈 이런 이제 그런 취약한 기관들이 있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먼저 신장에 가까우니까 신장부터 먼저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췌장염으로도 발전을 했고, 그리고 뇌로도 가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심각한 상태가 돼서 이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켰거든요. 이제 119 이제 그 구급대를 타고 이제 전원이 됐는데, 거기서는 이제 뇌까지 올라가서 아이가 이제 간질 발작하듯이 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심정지가 왔어요. 심정지가 와서 심장이 4분 동안 멈춰 있었고, 그러면 이제 병원 내에 코드블루 이렇게 이제 뜨잖아요. 심폐소생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간신히 심장을 다시 되살리고, 바로 이제 심장이 제 기능을 못 하니까 이제 그 외부에서 혈액 순환을 돕는 기계로 이제 피를 돌리는 게 에크모. 그래서 에크모를 돌려서 아이가 이제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지금은 여기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제 재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투석을 하면서 이제 다리에 이런 걸 이제 기관을 뭐 이렇게 주사 바늘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손상됐던 부분 때문에 다리도 절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손상이 됐고, 제일 큰 거는 신장 투석 때문에 배가 지금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투석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상태로 지금 이제 평생 살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절실했던 거죠. 이 아이가 이제 어찌 보면 엄마 입장에서는 나의 잘못 때문에 괜히 이렇게 됐다라는 죄책감도 큰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아이 얘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아이에 대해서는 그 맥도날드 측에서 일정 정도 합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뭐 어떤 논의가 좀 있었고 어떻게 됐나요? 좀 궁금한데. 사실 뭐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싸울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이의 피해가 워낙에 컸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거를 싸우자라는
이제 어떤 이제 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합의해주지 말고 계속해서 이제 제도를 바꾸고 이제 책임을 지워라라고 하시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이렇게 있었는데, 일단은 아이가 피해가 굉장히 크고 매일 밤 투석을 하는데 치료비는 계속 들고 재활훈련도 봐야 되고, 예, 그리고 엄마가 그럼 계속해서 재판도 나오시고 싸우셔야 되는데, 엄마가 또 아이 곁에서 떠나서 싸우고 있는 게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상대방 측 변호사님하고도 같이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최선의 방향이 이제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이제 정리하는 게 민사소송이니까 그거는 이제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통해서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소비자 사건이 생겼을 때 뭐 벌을 줘야 된다든지 또는 제도적으로 끝까지 가서 그 기업이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는 걸 세상 만천에 알려야 된다든지 이런 논리가 굉장히 강한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의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다 하더라도 기업이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는 수정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게 저는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을 때도 사실은 그 이슈를 다루는 그룹 간에 이제 두 입장이 서로 갈려서, 저는 소비자 구제가 우선이다. 왜냐하면은 막 숨을 못 쉬고 계속 중환자 돼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소송으로 가면은 이게 뭐 얼마까지 끌지 알 수가 없고, 10년이 지나도 10년, 안 끝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그 사이 동안에 제대로 보상도 못 받은 채로 그렇게 피해를 고스란히 않으면서 고통받아야 되는데 이게 옳으냐,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비판하는 거예요. 그거는 타협하는 거다, 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죠.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야죠, 인생을.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소비자의 피해를 우선으로 구제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 판단은 변호사님 굉장히 잘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고통받는 상황에서 어쨌든 빨리 구제할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주는 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네. 페트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지자체 위생 검사에서 적발이 됐고 네네네. 그랬는데, 그게 뭐 면책을 줬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렇게 세종시에 있는 공장인데, 그 생산 라인에서 외국에서 이제 소고기 원료육을 이제 수입해서 거기서 이제 검사를 해서 패티를 만들고 그걸 납품을 하는 이제 그런 업무를 하는 공장인데, 실험실을 운영을 해요. 그 실험실을 운영을 해서 이제 장출혈성 대장균을 검사를 했고, 근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검사 방법을 조금 바꿔서 시가 독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제 장출혈성 대장균이 배출하는 독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했는데, 그 처음에는 장출성 대장균이 나왔는데 이제 그거를 그 세종시 공무원 가축위생시험연구소에서 검사를 하면서 걸린 거예요. 그게 2016년 6월 30일에.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원래 장출성 대장균이라는 게 원래 병원성 미생물인데, 병원성 미생물이 식품에서 나오면은 전부 다 이걸 회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 폐기를 하고, 사람들이 먹거나 동물이 먹거나 아니면 땅을 오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이러면은 굉장히 확산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하수를 이제 먹고 자란 또 이제 양상추 같은 게 또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오염이 계속 확산이 될 수 있어서 다 소각 같은 방법으로 안전하게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전국 400여 개 매장에 다 납품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면은 그 담당 공무원이 회수하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것도 국민들한테 공표도 해야 돼요. 예, 왜냐면은 혹시라도 이거 사가지고 가서 집에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국민이 있으면 그런 거는 먹지 말고 폐기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무원이 회수 및 폐기 명령에 대해서 처분을 면제했어요. 그걸 지자체 공무원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그 식약처나 이런 데 보고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식약처에 원래 이제 보고가 당연히 돼 있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면제를 했냐, 저도 이제 이게 시스템이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회수하세요라고 하고 재고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수할 재고가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이 공장에서 재고가 없다, 이미 다 소진됐다, 이렇게 공무원한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 공무원이 그러면은 실사를 나가든지 해서 실제 이 사람들은 다시 사실 재고가 없다고 말하고 싶은 동기가 충분해요. 왜냐하면은 회수 공표 명령을 하면은 업체에 타격이 크니까 그거는 당연한 이 사람들의 동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당연히 업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실사를 나가서 이제 몇 개 매장을 돌던지 해서 파악을 해서 이제 재고가 있다라고 하면은 재고 있는 게 맞다라고 해서 공표도 하고 이제 이런 거 다 회수하게끔 조치 취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래 재고가 없으니까 이제 처분을 면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그 처분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게 회수할 게 없다고 해서 면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면제 규정, 자기가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렇게 항변을 해요. 근데 그 항변할 수 있는 이제 근거 이제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언제 이걸 처분 면제할 수 있냐면은 어떤 식품 공장에서 음식을 막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이제 오염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처분을 이제 하려고 하겠죠 공무원들이. 근데 봤더니 어디 팔려나간 게 전혀 없고 그대로 공장의 냉장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수할 필요가 없고, 예,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굳이 공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직 그대로 여기 있으니까. 네, 공장 안에 머물러 있는. 네. 그런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만들어 놓은 조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가지고 억지로 이제 전국 400여 개 매장에 다 풀렸는데 이 공장이 우리 거 재고 없습니다라고 한 거를 가지고 이제 억지로 이제 처분을 면제한 거죠.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이제 피해 아이는 이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근데 다시 재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스템이 굉장히 매뉴얼은 갖춰져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회수를 해야 되고 회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이제 그 업체별로 조금 억울한 때도 있으니까 공표까지 굳이 필요 없는데 그럼 이런 데는 면제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뭔가 그런 경우까지 다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운용하는 공무원이 이거를 뭉개버리면은 이제 이걸 어겨버리면 그거면 이제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공무원이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내가 이런 처분을 엉망으로 하면은 어떤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이거를 이제 소명 의식 없이 업무를 하고 이걸 덮어버리고 뭉개버리면은 시스템은 아무리 잘 갖춰놔도 사고는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좀 궁금한 게 사실 그 당시에 용혈성 요독증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사실 이 햄버거 패티를 먹고 실제로 그런 질환이 걸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되게 궁금해했어서 사실 그 조사 자체가 별로 된 게 없었는데 그 이슈가 되면서 우리 이제 이 아이 때문에 이슈가 되면서 그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그 용혈성 요독증의 현황을 보니까 발생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최근에도 뭐 집단적인 발생했다 이런 게 계속 나오던데 사실 용혈성 요독증은 출혈성 대장균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게 대부분 다 오염된 식품으로부터 기인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좀 뒤져봐야 되는데 그 이후로 도대체 이 어느 정도 발병하고 어떤 원인에 의한 건지 이런 것들을 추적 조사하는 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질병관리본부가 청이 되고 막 조직이 커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감염병이 없는 일반 시점,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역할이 미국이나 이런 경우는 질병관리본부, 그러니까 미국으로 보면은 질병예방통제센터 거기 역할 중에 그런 역학조사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는 사실 그 전에 그 코로나19 생기기 전에 질본을 굉장히 대폭 강화해야 된다라고 한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핵심은 감염병이 아니라 이런 역학조사 부분이었어요. 지자체나 이런 데가 식품 때문에 사망 사건이 생겼는데 추적조사가 들어가려면 역학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어디로부터 기인한 건지에 대한 판단이 되니까 근데 이 기능이 질본에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이런 질병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계속 한 건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게 질문이 감염병 때문에 굉장히 커지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하여튼 요 국면이 넘어가면 사실 지금 먹거리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연관 짓는 과정이 끊어져 버려 있는 거죠. 아무도 안 하니까.
예,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저희가 이제 궁금했던 거 현재 맥도날드는 일단 아이하고는 일단 합의를 하고 예, 그렇게 민사는 정리가 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오염된 페트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적인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 공장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거고 아이는 계속 지금 투석하면서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햄버거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이 그 대장균 오염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좀 더 보완들 또 지자체와 중앙부처, 식약처와의 이런 위생 어떤 역할들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게 원인이 정확히 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빨리 파악해내는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많은 단일한 사건이지만 우리 소비자들이 고민해야 될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이제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소송도 진행하시고 또 소비자 편에서 싸우셨잖아요. 네, 나름대로 생각하신 거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우리가 진짜 짚어줘야 된다 이런 거 있으시면 정리 겸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아까도 제가 잠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제도적으로 이거를 이제 완비를 하고 구비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소고기 패티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를 하고 하는데 이제 100% 소고기 같은 경우는 검사 면제됐던 부분, 이제 검사 공백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돼지고기 패티는 원래 검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닭고기가 있으면은 돼지고기, 닭고기가 있으면 닭고기를 대신 검사를 하고 돼지고기는 검사 안 하자 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이렇게 빠져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도 이제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고 근데 아무리 제도 보완이 잘 돼도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 이제 양심이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면제라든지 이런 거에 운용이 엉망으로 되면은 이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 개별 공무원이라든지 이제 지자체 이제 하급 공무원일수록 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뿌리부터 이제 소명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의식을 이제 좀 더 이제 개선하는 이제 근본적인 부분이 좀 더 이제 문화적으로 바꾸는. 적어도 병원성 미생물 오염 사건이라고 하면은 개별 공무원이 면제를 줄 수 있는 걸 원천적으로 막고 중앙부처에 보고하는 체계를 의무화한다든지 뭐 이런 걸 좀 강화할 필요도 있는 것 같으네 보니까. 네네. 또 오늘 되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셨던 부분들 아마 많이 해소는 됐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고 특히 지금 온도가 높아져서 6월달 되는데 완전히 한여름같이 더워져서 미생물 문제가 앞으로 뭐 바이러스도 그렇고 엄청나게 진짜 우리 건강에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품위생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강화해야 될 것들이 많고 또 그게 쓸데없는 규제가 되지 않고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마 이 맥도날드 패트 사건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단초들을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아이가 건강해질 때까지 관심 놓지 않고 소비자들이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제도적인 발전도 훨씬 빠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